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여러분들 요약집을 한 점 펴보시면 일단 28쪽을 한번 펴보셔봐. 28쪽 요약집.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 총칙까지는 무효사유와 그 효력을 나오는 거예요. 무효사유와. 그러니까 물권 총칙까지는 등기가 무효등기까지 해서 계속 무효만 배운다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28쪽을 봤더니 여러분들 도해를 한번 보시면 이걸 그 한짝 요걸 이해해버리면 민법 총칙이 끝이 나는 거야. 이걸 이해하면. 거기 봤더니 맨 좌측에 성립요건에 다 같이 읽어본다. 왼쪽에 당사자, 밑에 목적, 의사표시, 현명. 이 현명은 대리거든, 대리. 그리고 밑에 조건기한 나오죠. 여기까지 하면 민법이 끝이 나는 거야, 총칙이. 그러니까 계속 요걸 보셔야 돼, 이걸. 그리고 무효였을 때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효는, 우리 지난주에 무효는 몇 단계로? 무효는 5단계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고가 안 박혀 있으면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그것만 해결해봐. 그러면 쭉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당사자에서 문제가 있으면 확정 무효, 당사자에서 완전 유효 내고 배웠다고. 그 다음에 목적에서 확정 가능해야 되고, 목적에서 한번 읽어본다.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그 다음 의사표시에서 효력요건 한번 읽어본다. 다 같이 일치, 무하자. 지금 오늘은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배울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유효가 되려거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 형성 과정에서 의사를 정할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거 배웠어. 오늘은 그러면 민법은 무효사유를 배우니까 잘된 경우를 배워, 잘못된 경우를 배워. 그래, 잘못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니면 무효다 이렇게 배우잖아. 잘못되면.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치하지 않고, 또 의사와 표시가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를 배우는데, 그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어본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비통착사강. 오른쪽에 보여? 거기 저 28페이지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 비통착사강 이렇게.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있는데, 비진이 표시는 여기 봐. 비진이 표시는 무효요, 유효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 속에 혼자서 한 거짓말을 비진이 표시라고 배우지 않았어? 다만 내가 거짓말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엇이 되고 확정, 무효 이렇게. 통정의 표시는 둘이 짜고 있으니까 확정,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확정 유효 이렇게. 그래서 불확정 유효에 당사자에서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이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재착사강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 사유 해본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민법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배우므로 참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미안해 죽겠어. 맨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그 무효 사유가 여기서만 나오거든. 근데 그것이 다른 데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헷갈린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는 밥만 먹으면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오늘은 뭐 배울 차례야? 그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하자가 있는 유형. 다 같이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자, 이제 교재는 어디로 가냐면 보충교재는 14쪽을 펴보셔. 14쪽 보충교재. 여기 보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줄 증여하겠다. 의사는 줄 생각은 없는데
내가 토지를 을에게 줄 생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로 준다고 한 거예요. 토지를 증여할 의사는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이유는 묻지 않아. 우리 대표적으로 감남이 을녀에게 아파트를 한 채 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주로 다 같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말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유혹하려고 그런 뜻이야.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므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네에게 뭐 준다고 한 적이 있었어? 과거에? 아, 있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저런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잡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줄 의사는 없는데 표시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같이 혼자서 한 거짓말. 그래서 거기 구분봤더니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구분봤더니 속에 없는 말을 다 같이 의사의 흔결. 그리고 하나는 속에 있는 말 두 개인데, 속에 있는 말을 하더라도 의사를 정할 때에 속아서 의사를 정한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여기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우리는 표현하기를 속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속에 없는 말은 혼자서 한 거짓말, 다 같이 혼자서 한 거짓말. 혼자서 한 거짓말을 여러분들 비진의 표시라고 불러, 거기에. 그리고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은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속아서 다 같이 실수로 속에 없는 말. 그게 착오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말 두 개 있는데 속아서 속에 있는 말, 강박에 의해서 속에 있는 말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 속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 그러면 비통착은 속에 없는 말이야, 있는 말이야. 비통착은 없는 말. 사기 강박은 속에 있는 말, 속아서 속에 있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고, 효력은 일단 비진의 표시는 효력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갑이 을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한 채 증여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파트 하나 준다고 하면 가만히 이해하면 돼. 헛소리 한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어? 믿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믿었다 그 말은, 여러분 잘 믿었다 그 말은 갑이 거짓말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믿었다 그러지 않았어. 따른다. 믿는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불러. 그리고 모르는 데 대하여 주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무과실이라고 불러. 그래서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앞으로 다 같이 상대방 보호. 그냥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 얼른 상대방은 다 선이 무과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다시 말해서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을을 보호해 준다. 다시 한다. 갑이 거짓말로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헛소리 한 사람을 보호해 주자. 믿은 사람을 보호해 주자. 믿은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선이 몰라야 되고 주의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선이 무과실이면 증여가 무엇이 되고? 유효. 그러면 선이 무과실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알 수.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다 같이 상알 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돼. 상알 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우리 조문 한번 펴보십시다. 교재 몇 페이지 펴시냐면 의사표시에서 71쪽을 펴보죠. 기본서 71페이지. 기본서 71페이지 펴봤더니 오른쪽에 2번 봤더니 다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여기 봐. 강의할 때는 길게 늘어 빼지 않고 압축시키거든. 그래서 안일자를 앞으로 빼는 거야. 안일비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비진의 표시. 이렇게도 이 얘기 한다는 거야. 비진의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 혼자서 한 거짓말. 혼자서 속이 없는 말 일부러.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면 알고 해, 모르고 해? 알고 하지, 모르고 하냐, 그게. 거짓말을 하는 놈이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어딨어, 세상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냐, 개형이? 틈만 나면 거짓말 하잖아. 여러분들은 좀 알겠냐? 그러면 한 개도 모르는데. 한 개도 모르는 게 어딨어.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들의 심정은 한 2달 배우면 합격해야 될 수준에 올라와야 돼. 속이 시원해. 그것은 그 심보가 도둑놈 심보야, 그런 게. 어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래서 그냥 10월까지 가면 꼭 참고 가면 합격한다 하면 될 것을, 주식 오늘 사놓으면 오늘 당장 100% 올라가야 되냐? 그런 게 없잖아, 세상 일은. 1년 후에 100%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고 그런 거지. 막 급해서.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도 가르쳐주고 싫어, 막. 안 가르쳐주려고 그래, 어려워하는 것은. 근데 합격할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진리한 의사표시는 다 같이 비진이 표시.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러면 혼자서 한 거짓말일 경우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면 유효.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면 무효. 한번 읽어본다. 이랑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 했어도 원칙은 유효다, 그 말이야. 원칙은. 그러니까 갑이 거짓말 했으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읽어봐. 그러나 시작. 여러분들 그러나부터 밑줄 그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를 법조문에 그러나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나 이 이하를, 이것을 단서라고 그러는 거야. 단서. 그리고 오른쪽은 앞에 있는 부분은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진의한 의사표시 했을 때는 원칙이 유효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나오면 상대방이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상 동그라미 쳐. 상대방이 상.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수.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으면 따라한다.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상할 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를 여기 봐. 알았거나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것을 알았거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다, 그래.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여기다 몇 줄 그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봐.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라 알았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글씨를 읽어보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몰랐다는 거야. 이게 몰랐는데 주의를 했으면 알아야 할 경우. 그래서 여기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밑줄을 씌고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음. 자,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경우. 앞으로 이런 표현이 엄청 나오거든. 그러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만 나오면 선이 무과실이요, 선이 과실이요. 요것만 나오면 선이 과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갑이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이 증여가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럼 이걸 반대 개념으로 상할 수 이해해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유효다, 그 말이야. 아니어야. 그 다음 우리는 무효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이고, 자, 우리 지난주에 상대적 무효다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에게나 무효요, 상대방에게만 무효요. 됐네. 이제 한번 읽어본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럼 이렇게 써놨잖아.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래서 그 무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고 제3자가 선의이면 뭘로 다루어진다? 유효로. 그래서 무슨 무효야? 상대적 무효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봐. 간단해. 가지 거짓말 했을 때 을은 직접 들은 사람이고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은 직접 들었다고. 근데 병은
갑이 거짓말 한 것을 직접 들은 것이야, 들은 사람으로부터 이해관계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보호해 줄 때 어느 것이 더 요건이 까다로워야 되겠어? 직접 들은 사람, 건너뛴 사람. 직접 들은 사람은 따른다. 선의, 무과실. 이 사람은 직접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3자는 선이 이면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앞으로. 직접 들은 사람은 따른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제3자는 선이. 그래야만 이게 유효가 된다. 그 말이야, 제3자는. 그럼 여기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이고 예외 무효지? 그 요건만 아시면 되고,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서 72쪽을 가. 72쪽에 밑에 판례를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의 의미를 물어봐. 진의의 의미. 거기에 판례 밑에 쭉 내려오셨나 중간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1번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자 형광펜으로 진의란 동그라미 쳐. 형광펜으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자 진의란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생각을 동그라미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 그러면 진의는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그래. 진정한 의도 이렇게 보지 말고 진정한 의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정한 바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야. 다시 한번 진정한 의도, 진정한 바람, 그냥 생각이야, 생각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 갑이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태수가 네 이름으로 오빠가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네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다 쓰도록 네가 명의를 빌려다오라고, 명의를 대여해다오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오빠가 은행에 가서 명의를 빌려준 을의 이름으로 차명 빌차,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동생이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여동생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동생은 기분 즐거워. 어쩔 수 없이 빌려주지.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생각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마음에서 우러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진이냐 비진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참이요 거짓이야. 그 얘기다 그 말이야. 그 얘기. 참이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이렇게 진의 보면 국어사전을 보면 진정한 의도 이렇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냥 생각이지 이렇게. 진정한 의도다, 진정한 바람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협박을 해. 을이 송곳을 들고 와서 송곳, 숟가락이나 송곳. 숟가락이 무서워, 송곳이 무서워? 숟가락 들고 와서 너 봤지? 숟가락 앞에다 보여 뒤에서. 이것만 봐 이것만. 그래서 봐.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협박을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갑 내놓겠다고 하더라, 목숨 내놓겠다고 하더라. 그래, 지갑 주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이 을의 협박, 강박에 의한 증여다. 이거 물어봐, 강박. 그럼 강박에 의해서 지갑을 주겠다고 하는 증여는 참이요, 거짓이요? 이게 거짓이다 하면 공부 못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 시간에 거짓이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실제로는 목숨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갑 내놓겠다 했다면 이게 거짓이다 그런 얘기야. 됐나?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외워버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이렇게 외워보라고. 진바 아니고 생각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따라서 이제 물어본다고. 명의대어는 따른다. 명의대어. 명의대어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를 봐라. 명의대여자의 차명 소비대차는 명의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야, 시방 없는 것이야? 있어. 그러므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이루어진 차명 소비대차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73페이지 판례가
위에서 1번 실제 대출 받는 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나오지?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차명 소비 대차. 그래서 원칙은 자 차명 소비 대차는 원칙은 진이요 비진이요. 명의되어 있다는 차명 소비 대차는 진이니까 원칙은 진이 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알든 말든 진이 표시니까 그때는 언제나 유효야 이런 거. 상대방이 알든 말든 진이 표시므로. 그러니까 진이 표시니까 상할수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상할수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에 이런 말이 보여. 금융기관의 양해. 그래서 이 양해를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 양해. 그러면 금융기관에 무엇이 보이면 양해가 보이면 이것은 통정의 표시가 되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금융기관의 양해가 보이면 통정의 표시로 무효 이렇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어디 보면 거기다가 뭐 1번이 아까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어서 여동생 이름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을 봐. 동그라미 3번 봤더니 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금융기관도 일을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뭐하여 양해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두 개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명 소비대차. 이해하셔? 자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자 비진이 표시에서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워놔. 그리고 이것은 생각이다. 자 그럼 요약집을 봐.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를 의식적으로 흥결시킨 것이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험이 전문 용어로 나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의 흥결이다. 그러면 오해해야 돼.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속이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진의의 의미는 진바? 아니다. 여기 약속을 하자고 나고 약속을 해. 진의는 생각이다 바램이다. 생각이다. 그러면 2번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이여 비진이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은 참이여 거짓이야. 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사직서 제출 나오잖아. 그럼 일괄사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야. 일괄사표는 다 한꺼번에 사표 내는 거거든. 근데 너네들 여기 봐. 에이! 전부 사직서 써. 새끼들 말이야. 하는 짓이. 그럼 사직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는데 강요회에서 쓰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전부 비진이다 이렇게 외우는 데.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일괄 사직서 제출은 달라.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에도 자의적인 의지로 이런 게 있다고. 중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다 그러면 그건 진이야. 근데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사직서라도 그냥 일괄 사표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비진이 표시돼 이렇게 오면 돼. 일괄 사표만 나오면. 이해하셔? 그러면 이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밑에 봐. 성립 여부에 비진이 표시는 꼭 상대방 있는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유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거짓말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성립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효력은 상대방 없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안 생기잖아. 언제나 유효야 이렇게.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여 선이 무과실인 경우. 다만 상대방이 따라서 상할 수이면 무효. 근데 이 비진이 표시가 상할 수여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안 다루어진다. 그 제3자는 선이면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도 이 정도 아시면 돼.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비진이 표시는 어디? 자, 갑이 비진이 표시는 이제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능력이 이 병이 권리를 취득하냐 못하냐 이걸 물어봐. 그럼 갑이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했어. 증여. 그럼 여기서 을이 이제 따져서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의뢰가 되었으니 제3자 병은 악이여도 권리 취득 한다 그 말. 선이 무과실이면 의뢰것이 됐으니까. 이해 갔나?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 병은 어떻게 해야 권리 취득을 해? 선이면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비진이 표시 이 정도로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럼 한 장 넘겨. 75페이지 가서 75페이지에 우리의 4번의 교재 75페이지 가서 4번의 적용 범위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 총칙의 예를 들어서 봐. 대리인아 네가 포항에 가서 내 대신 선 좀 보고 오너라. 대리인에게 대리인아 네가 내 대신 유언 좀 해라. 있을 수 있겠냐 없겠냐? 아, 대리인을 시켜서 유언을 하고 할 수도 있어, 당신? 안 되잖아, 그런 거. 대리인아, 네가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라. 말이 되냐? 대리인아, 네가 가서 상속을 포기해.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의 규정은 따라서 재산행위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가족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나 공법상 행위에는 따로 효력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어디만 보냐면 양가로 4번을 봐. 양가로 4번에. 거기에서 양가로 4번 봤더니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언제나 유효하다. 그 말이야. 언제나 유효하다. 자, 거기에 판례 보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밑줄 보시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거기다가 판례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거기 판례 오른쪽에다가 메모해. 여기 봐. 공무원의 메모해. 공무원의 일괄사표야. 일괄사표. 자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은 진이여 비진이여. 일단 비진이 사직 일괄사표만 나오면 봐. 일괄사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야. 그런데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비진이 표시라면 원래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게 효력이 정해졌잖아. 근데 이 공무원의 행위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법에 있다는 거야. 공무원법에. 그래서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면 항상 뭘로만 다뤄진다. 무효라는 것은 안 되고 유효로만 다뤄진다. 그런 뜻이야. 이해 가셨나? 그래서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면 획일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뭐만 다루어? 유효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 80년대 뭐 의원 면직 사건 판례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자,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아까 여러분들 통정허위 표시에다가 통에다가 통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양해 이렇게 써버려요. 양해. 통정에다가. 아까 차명소비대차에서 금융기관의 양해라는 말이 나오면 무효라고 그랬지? 그것만 외우시면 돼. 통정. 자, 한번 읽어본다. 상대방과 통정한 시작. 자, 우리는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로 해, 무효로 해. 그럼 여러분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해다 밑줄 그죠? 무효로 한다 해놓고 자, 무효로 한다 해놓고 이렇게 밑줄 그시고 무효는 몇 단계로 해결한다? 5단계로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아무 말이 없지만 그냥 법조문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해놓고 끝났잖아. 그럼 이 해설 밑에는 5단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설해 놓은 거야. 뒤에서는. 해설해 놨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게 거짓말로 매매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매매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5단계인데 잘 봐. 무효가 나오면 무효행위를 한 당사자가
당사자 두 사람이 나와. 당사자 사이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이 무효하지 말고 무효의 행위 얘기하에 등기해 주었다는 걸 전제로 해. 그래서 1번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을에게 등기해 주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제 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사람.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이 무효 나오면 사례가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가 등장을 해.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 그 다음에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 제3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등장인물이 항상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채권자, 제3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항상.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가장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효 나오면 1단계는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물어봐.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다 이게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장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5단계로 해결하라. 여기다 메모해. 여러분들 책에다가 5단계로 위에를 해놓고 1단계는 전전세 부과, 취사, 철해, 손절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전전세 부과, 취사, 철해, 손절. 이게 뭔 얘기냐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다 이렇게 물어봐.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전환. 생각나? 그 다음에 추인하면 우리는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이 다 강추 없다, 반추 없다.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나 반사이득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추인하면 다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자,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고 주고받았다면 부당이득이야.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반사이득 행위 아니니까. 우리는 반사이득 행위는 지난주에 배웠잖아. 목적에서. 다시 한번 목적에서. 지금 오늘은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 내용이 이게 목적이고 목적이 반사이득 행위면 무효다. 이거 지난주에 배웠어. 오늘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무효 사유를 배우는 것이고 목적은 이미 지난주에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은 차이를 알고 있어야지. 머릿속에 쳐다보기는 있어도 지난주에 배운 것도고 오늘 배운 것도고 따른다. 지난주에는 계약서에 쓴 내용 그것만 배웠어.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계약서에 쓴 내용 요거 배웠다니까. 목적이 반사이득 행위면 확정무효. 그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은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오늘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목적에서 지난주에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온 게 원시적 불능.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 같이 원묵과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원묵과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여기서 여기 봐. 목적이 강행복귀에 반했는데 여기서 통정의의 표시했다고 봐. 또는 사기당해서 의사표시 했다고 보자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갑의 토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봐.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관할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유효요. 근데 허가 없이 했다면 무효가 돼. 근데 허가 없이 매매했는데 요 갑에 사기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갑에 사기에 걸려서 을이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을 매매했다면 허가만 없다면 무효 아니야? 근데 사기를 놓고 본다면 취소. 그러므로 어떤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도 존재하고 취소 사유도 존재하면 당사자는 유리한 것의 요건을 주장해서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면 돼.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통정허위 무효인 행위도 사회 행위가 됨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다. 채권자 취소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그러니까 결석하지 말고 지난주에 배웠지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환불을 해야 되겠구나 하네. 29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 내가 지난주에 이거 오실 때 한 10번 읽어보라고 하겠는데 10번이고 나발이고 책 쳐다보지도 않고 왔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특징이 나 학원비 냈으니까는 합격시켜 주시오 이렇게만 한다고. 나 학원비 냈으니 합격시켜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안 되면 여기서 학원비 반납해 갈까 협박한다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학원비를 환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은 단속 규정이겠어 효력 규정이겠어 어디? 그것이 효력 규정이겠냐? 학원 관청에서 단속으로 나오지? 학원비 제대로 받는가 안 받는가 단속으로 나와 안 나와? 그게 단속 규정이야 그런 게. 그럼 단속 규정 위반하는 건 유효요 무효요? 유효야 유효. 다시 단속 규정 위반. 유효잖아. 그러니까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기로 한다 하면 그건 유효요 무효요? 그렇게 알고 와이? 단속 규정이야 그게. 여러분들 농산물을 허가 없이 한 농산물 판매는 허가 없이 농산물 판매는 유효요 무효? 농산물 판매는 그것이 무효겠어 유효지. 단속 떴다 그러면 그게 유효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단속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야? 그러니까 유효요 무효요? 그러면 환불하러 올 거야 안 할 거요? 계약서 썼잖아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계약서 썼는데 한번 들어보고 모르겠다고 해서 내롱 돈 내놔 그러면 되냐? 오기만 해봐라 짝대기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왕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버려.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려고 하면 21페이지에 정답 이게 보인다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럼 거기 어디 보냐면 6번 자 8번 봐 8번 그 27페이지 양가로 2번에 8번 한번 읽어본다. 사회행위와의 경합. 무효인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사회행위가 뭐냐면 금전 채권자에게 해를 주는 행위이고, 그래서 사회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이게 물어봐. 채권자 취소권. 다시 한번 사회행위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가 뭐냐면 채권자 취소권이야. 채권자 취소권 또는 사회행위 취소권 이렇게. 그래서 무효인 여기 봐. 이제 물어보는 게 이렇게 돼.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는 여기 봐.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 답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을과 매매를 가장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게 하나의 문제야. 그럼 갑의 채권자 A는 갑을 간의 가장 매매가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5X. 5라는 거예요. 이렇게. 5. 이해가?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사람 사이의 가장매매 무효는 절대적 무효요 상대적 무효야? 어디 2항 봐. 다시 76페이지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요약 교재 76페이지 통정의표시 2항 다시 읽어본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것이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이고 병에게는 병이 선의인 경우는 이게 뭘로 다루어져? 그 얘기야 지금. 지금 갑과 을이 가장매매에서 을에게 등기해 주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 등기지만 병이 3번 병이 가장매매라는 걸 몰랐다면 선이라면 뭘로 다루어져? 매매가 유효 등기도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이게.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했어?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지면 절대적, 상대방이만 무효이면 상대적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여기는 제3자의 관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자. 77페이지. 77페이지에 3번에 당사자가 하는 효과를 봐. 77페이지 교재. 자, 당사자가 하는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므로 가장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므로 가장매도인은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이나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 봐라. 2단계는 이제 지금 뭘 물어보냐면 진정 소유자는 부당이득 관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뭘 물어보냐면 2단계는 따라서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내놓으실 수 있는 물청이 있어. 소유권 내놓으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중복이 돼.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다고. 그 다음 요 사람이 요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매매대금을 받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다 보니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팔아버리면 병이 선이면 갑은 소유권 상실했으므로 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2단계로서. 자, 외운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이 있다. 근데 이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이 있는데 소유자의 채권자가 그걸 대위한다니까 이런 게.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한다. 이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어. 3단계로서. 3단계로서 소유자의 채권자를 물어봐. 4단계는 여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이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거 무효니까 등기 되돌려 달라 이렇게 해가면 상대방은 등기 회복한 명의인에게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방은 등기 회복하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니까 외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단계는 병은 권리 취득하냐 못해. 이거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이미 배웠지. 그러면 상대적 무효인 경우 제3자가 권리 취득하려거든 선의이면 돼. 선이 뭐가 실해야 돼? 이미 앞에서 배워왔잖아. 제3자는 선의이면 된다 이렇게. 그걸 쭉 써놓은 거라고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봐. 동그라미 2번. 가장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가장매수인에게 거기다 써. 부당이득에다가 손해배상에다가 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물어봤어. 여기 봐라. 2단계로서 갑이 을과 가장매매에서 등기해준 경우 진정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외운다.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청, 부청, 손청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 지금 물부손 있다. 1번에는 물자는 있고 2번, 3번은 부손 있다. 지금 이렇게 써가고 있는 거예요. 부손 있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는 허위 표시를 언제든 철자에다 동그라미 쳐. 철. 자, 외운다. 취사철. 여기 나오잖아. 철에. 다시 한번 전전세 부과. 취사철의 손절. 이 철회하냐 뭐든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무효인 행위도 철회할 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철자에다가. 자, 됐어. 넘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서는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냐 이런 것도 안 써놨잖아 지금. 그러므로 1단계에서 당사자 사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엄청 많이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리는 그 78페이지 한번 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 보자. 자,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야.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슨 무효? 확정 무효.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그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 제3자에게나 할 것 없이 항상 무효로 다뤄지면
절대 무효 이렇게 나오지. 그러므로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는 제3자가 없을 때는 그런 거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디 보자. 가장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적 무효야? 볼 곳 없잖아.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냥 확정적 무효요. 그럼 제3자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근데 무효는 절이 원칙이요, 상이 원칙이야. 절이 원칙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그것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는. 자, 다시 봐. 그러면 여기서 보자. 그럼 제3자는 선의이면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그럼 여기서 봐. 제3자가 여기서 제3자가 선이면 이게 유효가 되고 제3자가 악이면 무엇이 되고 무효. 그럼 여기 다시 외운다. 눈 크게 안 떠. 외운다. 무효 사실은. 그럼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문제가 되면 선인지 악인지 입증하기 어렵잖아 지금. 그래서 제3자가 악이면 무효가 되고 선이면 유효가 되고. 자, 외워요. 무효 사실은 추정되지 않고 유효 사실은 추정된다. 그럼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럼 오해해야 돼. 제3자의 악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디 증명 못하면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갑을병정까지 나오거든. 정까지. 이 사람 권리 취득하자 못하냐. 여기 한번 봐라. 갑을병정 나오면 정은 그냥 정은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바보요, 바보. 왜냐하면 병이 선이면 자, 여보요. 선이 뒤에는 선이 뒤에 줄 서는 사람은 선이 취급해. 따라서 이 사람이 선이면 이 사람은 언제나 권리 취득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악의인데 병이 악의이고 정도 악이라고 한다면 기시험 문제 낸 놈이 지금 주는 사람과 똑같아. 이 사람이 악인데 무더러 또 이 사람까지 또 악의로 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이라면 이 사람은 뭘로 전제해 주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 나오면 앞으로 갑을병정 나와서 정신이 없어서 정이 권리 취득하냐 못하냐 물어봤을 때 그냥 동그라미 해보라고 언제나 취득한다 이렇게. 아셨나? 즉 악이라도 정이 선이면 제3자로 보 된다. 그럼 무가 나오면 나오겠냐 여기까지? 만약 이런 경우는 있겠지. 그럼 악이 무가 선이면 당연히 권리 취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3자는 끝까지 제3자다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을 봐. 위에서 2번에 반가로 2번 쭉 내려와서 한번 읽어본다. 제3자는 시작.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반가로 3번. 제3자는 밑줄 그시고 선의로 뭐하고 추정되고 여기다 밑줄 그셔. 반가로 3번인지 양가로 3번인지 구별을 해줘야 돼. 반가로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뭘로 추정되고 밑줄 그어 선의로 추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그럼 이 사람은 자 병은 갑을병정 나와서 병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만약에 병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병은 갑을 간의 가장매매가 선이든 악이든 가장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 무효라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병이 선이라면 두 사람 사이의 무효가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두 사람 이 선이면 이게 유효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서 행여나 여기가 유효냐 무효냐 시방 그거 오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인데 병에게는 이게 유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즉 뭔 얘기냐면 상대방에게는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그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했던가? 이제 이해하셨나? 상대적 무효가 뭔지? 지금 그렇게 써놨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셔.
그 80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전득자 나오지? 전득자가 누구냐면 요 사람이야. 전득자. 당사자, 전득자. 또 이 사람도 또 전득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제3자, 전득자 이렇게.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제3자가 선의이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이더라도 되고 제3자가 악의인 경우 전득자가 아까 여기서 전득자는 정이야 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갑을 병정 나오면 정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 한다 해버리면 되는 거 이거 못하는가 하는가 따지지도 말고 못하는가 하신가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해결했고 우리 시험이 여기 봐. 정리해보자. 우리가 무효는 몇 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5단계로 해결했는지 한번 보자. 자, 한번 외워본다. 전전세 부절과 여기는 이거 뒤로 뺀 거예요. 다른 전전세 부과 취사철에 손절 이거 잘 봐야 돼. 손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오늘은 이거 완성시켜버리자고 무효를.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교재 페이지 무효를 가서 앞으로 가보자. 뒤로 그 135페이지 가. 135페이지에 그 판례 보면 맨 위에서 판례 교재 135페이지 찾으셨나? 판례 한번 읽어보다 다 같이 시작.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혼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생긴 것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라. 무효인 행위에 기해서는 여기 봐. 무효인 행위에 기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눈빛이 자 외운다. 전전세 부과 취사철 아까 철회한다 안 한다 했잖아. 통정의의 표시는 철회할 수. 아까 없다고 하면 어떡하냐. 아까 있다 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없다 하면 그러면 머리가 새냐 새요? 네가 없다고 그랬냐?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있지 딴짓하다가 물어보면 그냥 생각 없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없다 있다. 아까 내 젠장 나는 처리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없다. 지금 여기 잘 봐.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잘 들어. 갑과 을이 가장매매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해. 그래서 가장매매하면서 자 법무사에게 이 판례가 어떤 법무사에게 빨리 등기를 빨리 의뢰 명의로 빨리 등기를 해다오라고 법무사에게 위임한 거야.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면서 빨리 법무사에게 위임계약을 했어. 시방 의뢰 명의로 등기를 해달라. 알아들어? 근데 법무사가 가장 매수인 명의로 시방 이렇게 1번 갑에게서 2번 을에게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부상의 주소와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거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과정 중에 강제집행으로 날아가 버렸어. 자,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에게 빨리 등기 좀 해라잉. 위임은 사건이야. 근데 법무사가 등기를 제때 한 거요? 늦게 한 거요? 사정이 있어서 늦게 된 거요. 그러자 등기를 하는 과정 중에 등기를 하고자 하는 과정 중에 강제집행으로 날아갔어. 그러면 이 사건이야. 그럼 갑이 가장 매수임으로 등기를 해줬다면 법무사가 제때 등기했다면 강제집행 당해 안 당해? 안 당해? 아까 가장 매매는 무효라면서
자, 여러분들 대위, 취소 이렇게 가장매도일 가백에서 2번 을에게 등기돼 있으면 가장매도인 채권자는 여러분들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손을 대위에서 말소해서 회복해 나가잖아.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어차피 가장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되었어도 이 땅은 강제집행 당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제때 등기했든 안 했든 간에 이 땅은 어차피 강제집행 당할 운명에 처했으므로 법무사가 제때 등기 못해준 것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기했든 안 했든 이 땅은 강제집행 당하니까 어차피 강제집행 당함으로 손해가 생길 이유가 없다 해서 갑이 법무사에게 이인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요. 근데 손해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근데 요 판례는 싹 빼버리고 그 결론만 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는 무효 배우니까 무효의 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외우라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27페이지 요약집 다시 한번 가봐. 27페이지 요약집 빨리 가봐. 11번 시작.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에다가 손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지금 손자에다 동그라미 쳤나? 다시 한다. 1단계 전전세 부과 취사 철회 손절 이렇게 이걸 딱 외우자. 이 말이 뭔 얘기인지를 여러분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 근데 이것이 9월달까지만 가서 해결되면 합격한 거고 9월달에 가서도 이런 걸 응용하지 못하면 내년에 또 오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다른 데 강의 들어봤더니 시도붙지 않아. 그래서 또 온다니까 그거. 다른 데 가봐야지. 에이 쪽팔리니까 안 와야지 여기. 근데 다른 강의 들어보니까 민법은 지가 강의하고 써. 강사들보다 더 잘해. 백근사한테 배우니까. 그러니까는 시덥지 않으니까 또 와 여기 와서.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개새끼 그 자리에서 그 대목에서 그 얘기 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맞추는 재미로 앉아있네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맞추는 재미로 앉아있어. 옳지. 무릎 쳐가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무효사례 해결 요것만 알아버리면 민법 총칙이 문제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명의신탁까지. 그래서 좀 외워봐 제발 이거. 그 다음 2단계는 이거요. 지금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이제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항상 좀 기억해. 따라서 순위번호.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순위번호 다음에 목적 나오잖아. 다시 목적, 접수 날짜,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이. 접수 날짜는 11월 11일 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쓰고 주민등록 주소 이렇게 쓴다고. 근데 소유자 갑이 매매했는데 진짜 매매요? 가장매매요? 가장매매 했잖아. 그럼 가장매매에 등기해주면 권리 변동 생겼어. 여전히 갑이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요. 그럼 갑이 소유자이면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데 등기가 을의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을의 등기는 자 따라서 소유권을 침해한다. 지금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럼 갑은 그대로 놔둘래? 원상 회복시킬래? 그래서 자 요거요.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이렇게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소유권 되돌려 주시고 한다니까. 물권적 청구권. 근데 요놈이 3번 요놈저놈 한다고 나도 다른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참 듣기 싫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암놈, 전놈 이렇게 하니까 저 자식 못 배웠구나 하는데 미안해. 이 친구가 2번이 3번에게 소유권 이전, 매매, 병에게 넘어갔다고 이렇게. 그럼 병이 선이면 이게 유효로 다뤄지잖아. 그러니까 병이 선이면 갑은 소유권 상실한 거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요. 상실했잖아 지금. 그럼 갑은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이제는 물청은 안 되고 네가 받은 돈 있을 거 아니여. 그거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 한 단계. 알아들었냐? 근데 땅값이
이 땅값이 5억인데 10억 받았다면 10억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 땅값이 5억인데 급하게 파면 3억에 팔아버린다고. 그럼 3억 받으면 2억 손해가 생겼지. 그래서 병에게,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른다. 물부손을 선택을 해. 중첩적으로 행사를 해. 그래. 그래서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한다고. 근데 반사회적 행위는 요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담했다면 적극하담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두 사람들은 원상회복 청구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반사회적 행위는 안 된다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봐. 지금 갑은 강제집행을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해놨어. 그러면 갑의 채권자는 갑의 명의로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3번이 나타나기 전에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가장매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야 빨리 등기 회복시켜놔. 그럼 갑이 등기 회복시켜놓을 것 같으면 가장매매 했겠냐? 그래서 갑의 물청, 부청, 손청을 갑의 채권자가 따가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청, 부청, 손청을 직접 해 대위행사해. 대위행사한다는 얘기는 소를 제기할 때 나는 갑의 채권자라고 하는 서류를 증명해서 소를 제기하라고 목 터지게 했잖아 이렇게. 아니면 이 채권자는 갑과 을의 행위가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이거 물어본다 그 말이야. 3단계가. 그 다음에 4단계는 갑이 을에게 야, 이 명의로 돼 있는 등기는 무용계 등기 되돌려놔 그랬더니 을이 지 것인 것처럼 등기해놓으니까 마음이 뿌듯했는데 소유권 되찾아가니까 부의가 나잖아. 그래서 상대방은 소유권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니까. 다만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계의 을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203조 이런 게 적용된다. 이게 물권법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등기를 믿은 병을 보호해주느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병이 봤을 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 말이야. 이게 상대적 무효. 그러면 제3자가 선의이면 이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5단계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 그래서 쉬었다가 할 테니까 카메라 다 찍어라. 카메라로. 네.